네,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뉴스만 엄선해서 골라서 알려드리는 한동희 기자의 뉴스 픽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동희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한 기자님, 얘기 좀 해주실까요? 첫 번째 주제. 네. 일단 지난 21일에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철원에 최전방 부대를 방문을 그랬습니다. 했었습니다. 백골부대 뭐 방문했었습니다. 백골부대 이제 OP 전방 관측소라고 하는데 OP를 네. 찾았는데 이 당시 방문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서 유엔군 사령부가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은 민간인이 출입이 금지된 비무장지대를 견학하면서 군복을 착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고요. 당시 윤 후보는 3, 4단 이제 백골부대가 제공한 위장무늬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 헬멧 그리고 민정경찰 완장을 착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은 DMZ 안보 견학장을 방문할 당시에 민간인이 군복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무늬가 있는 군복을 입으면 안 되고요. 네네. 군인과 혼동할 수 있는 민정경찰의 완장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사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1953년도부터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상호 간에 북한하고 우리 간에 좀 조율할 거 조율하고 양해할 거 양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MZ를 민간인이 들어오면 매우 위험하니까 군인이 옷을 입는 것하고 민간인하고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장무늬 전투복은 이제 군인들이 입는 거니까 그리고 또 군사 경찰 완장 같은 것도 군인들이 차는 거니까 만약에 민간인이 차게 되면 군인으로 오해해서 사격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윤 후보가 위장무늬 전투복도 입고 군사 경찰 완장을 찼다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유엔사 인원만 착용하는 건데.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네. 이제 군 부대에서 준비한 이게 이벤트였어요? 복장이긴 네.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복장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국회의장도 이제 군부대를 방문해서 비슷한 복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요점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군복을 입혀서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그리고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또 벗어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3가지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의 방문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DMZ 방문이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방문을 그동안 해왔었었고 네. 이렇게 위장무늬 전투복 입은 것도 사실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윤 후보에 대해서 문제점을 유엔사가 지적한 것은 뭐 이번에 종전협정 관련해가지고 좀 불쾌감을 드러낸 거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 한편 네. 너무 이번에 조금 그동안 안일하게 방치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번에 지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윤 후보 입장은 이제 군 부대에서 준비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본인이 네.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뭐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방문하고 참 여러 가지 화제 그래도 그때는 큰 실수 없이 잘 네.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서 본인으로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난데없이 유엔사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험하니까 이런 건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유엔사가 지적했다는 거, 그래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좀 망신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사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전협정 위반 조사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또 뭡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과 허위 수상 경력 이런 게 터지고 또 선대위 차원에서 갈등이 계속 빚어지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등판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처는 정치를 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영부인이란 말을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관련해서 청와대 인원을 30% 감축하자 그리고 수석 비서관직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우자를 보호자하고 있는 게 제2부속실인데 이것을 폐지하자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동안 발언한 거나 행동한 거 보면 지난 7일에만 해도 뭐 적당한 때가 되면 나올 것이다 예, 그랬고요. 맞습니다. 또 국민의힘 선대위의 관계자들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내가 통화해보고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나올 수 있는 전초전을 많이 깔아놨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이슈가 예. 큰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안 나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런 뜻일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차라리 이제 등장하지 않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진실로 서야 하고 이제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건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에서 뭐 영분이란 말 쓰지 말자라고도 했고 뭐 아예 동행도 안 하겠다는 거냐 물어보니까 동행해서 뭐 봉사라도 하려 치면 그거 물어볼 텐데 나오고 싶겠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 정말 가족에 불과할까요? 이건 아니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뭐 이제 대통령 영부인 위치와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건 맞는데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이 이희호 여사 당시에 네. 영부인 최초로 단독 해외 순방을 정례화시키기도 했고 대통령의 영부인의 역할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외교나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고 그럼요. 여성이나 청소년 인권 이 부분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호감도가요. 사실은 2002년도 뉴욕,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선 있을 때도 오바마보다 훨씬 더 대통령 오바마 후보보다 훨씬 더 부인 미셸 오바마가 인기가 더 많았었고요. 그때도 거의 아마 70% 정도가 더 호감도가 좋다 그랬을 거예요. 69%. 또 요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도요. 1994년도, 2004년도 각각 조사해봤을 때 훨씬 더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호감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부인이 이제 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로 내려갔을 때 이게 네. 오히려 최순실 사태 이게 더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함부로 말할 건 아닌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저 어제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북대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하고 함께 미팅하는데 N번방 방지법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극빈 생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도 못 느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동문서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호남 방문 일정에서 나온 건데 네. 어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북을 찾은 게 처음입니다. 근데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대학생이 99지까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를 원하면 함께 할 수 있냐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에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냐니까 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유의 본질이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를 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자유가 왜 필요한 건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난을 비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그 당시에 바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했냐고 하니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드려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남 지역 1박 2일 일정 첫째 날에 전북대를 찾아가서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하고 개인이 자유가 뭔지 그래야지 알게 되고 자유가 왜 필요한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고 기본적인 경제 수준이 안 되면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네. 말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뭐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무시하는 건 아니다. 네. 그냥 도와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 이게 왜 N방법 방지법 질문에 이런 얘기가 또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게다가 학생이 휴대폰으로 앱 깔면 구인구직 성공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나올 거라고요? 앞으로 예. 나올 거라고요? 이거 10년 예. 전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앱을 깔면은 지금 기업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필요한지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지금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졸업하기 전에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저도 사실 취업할 때 뭐 10년 전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이미 네, 존재를 이미 했고요.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 참네요. 박영희님께서 저랑 이름이 똑같으십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고는 200년 전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BSGJ 김님, 윤석열 씨 사고 뭉치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자, 바탕소리님,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다니나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참 여러 가지로. 그리고 양종환님, 우리 석열 씨는 왜 전북대에서 그런 말을 하나요? 가난하면 멍청하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자꾸 교정이 안 되는지도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자, 한동희 기자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하면 한 기자가 얼굴이 좀 빨개지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한 기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영예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슈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